안녕하세요, 미노스입니다. 오후 2시면 많이 바쁘실 수 있는데 라이브 교육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은 실무 과정입니다. 아키 디자인 캐드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프리미엄 기능을 더 알고 도면 작업에 적용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스터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예상됩니다. 몇 가지 세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우측 하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영상 품질을 최대로 올려주세요. 라이브 방송 보실 때는 실시간 채팅 설정으로 인해서 720p 이것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다시 볼 때는 1080p까지 올려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다시 보실 때는 톱니바퀴 클릭하셔서 재생 속도를 올려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4월 기본 교육 영상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사용자 카페도 연결 페이지로 올려두었고요. 영상 아래 보시면 타임코드가 있어서 시간을 클릭하시면 해당 부분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 채팅에 바로 남겨주시고요. 따라하기 예제 파일은 유튜브 영상 아래에 있는 주소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카페 게시글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 예제 파일 이름은 평면도 작성 MDWG입니다. 압축 파일은 이 파일은 바탕화면에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CAD에서 도움말 옆에 익스텐션 툴이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단축 명령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을 지금 잠시 알려드리면, IRX 9.5 받으시면 폴더 안에 이 두 가지 파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도움말 옆에 익스텐션 툴이 없으신 분들은 익스텐션 툴 .irx 이 파일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던지시면 이런 팝업이 뜰 것이고, 항상 로드 클릭해 주시면 도움말 옆에 확장 기능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능 옆에 보시면 이렇게 단축 명령들이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표시를 나오게 하시려면 이 폴더 안에 있었던 PGP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주세요. 그리고 익스텐션 툴 명령어 이 부분을 모두 선택하시고 복사하신 다음에 CAD로 오셔서 도구에 사용자와 사용자 설정 들어가셔서 제일 하단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저장 누르시고 도구에 가셔서 다시 단축 명령 적용하시면 새롭게 들어간 익스텐션 툴 기능들 명령어가 적용이 돼서 메뉴 옆에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이제 따라 하실 때 명령어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네, 4월에는 기본 과정과 실무 과정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무 과정에서는 활용 가이드, 실무 과정 교재를 기본으로 평면도 그리기를 해보고 아키 디자인 사용자 팁을 추가로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은 예제 파일을 열고 영상을 쭉 보시면서 가볍게 따라 하시고, 다시 보실 때는 활용 가이드 실무 과정 다가구 주택 책자의 31페이지부터 52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 실무에서 각 층의 평면도를 그릴 때 벽체, 창문, 계단을 표현하고 방의 위치, 치수, 실명, 재료 등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CAD 여러 명령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 CAD 습관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서 아키 디자인의 기능을 중간에 같이 쓰시면 좀 더 효율적인 평면도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CAD에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뷰 영역 그리기입니다.
네, 예제 파일 여시고 제일 상단으로 가시면요, 뷰 영역 그리기 부분 여기 봐주시면 됩니다. 예, 아키 디자인에서는 이제 검은 화면에 이제 객체를 그리시면 보통 1대1로 다 그리시죠. 그리고 치수나 문자도 1대1로 그려 두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1대1로 그려진 객체를 하나 이 축척이 있는 뷰 영역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1대1로 그려진 어떤 객체와 문자, 치수를 축척이 있는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 문자와 치수는 이 축척이 반영이 돼서 자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일반 CAD에서는 이제 이런 문자와 치수를 스케일 값을 곱한 값으로 화면에 그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키 디자인에서는 보통 1대1로 그리시면 되고, 이것을 영역 축척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크기를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이 되는 이 뷰 영역의 축척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척을 키웠을 때 객체는 1대1 그대로 유지가 되고 치수와 문자는 자동적으로 축척 영향을 받게 되죠. 이러한 자동 축척을 쓰시려면 뷰 영역을 바탕에 깔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네, 축척을 다시 1대60으로 돌려놓고, 이제 1대1로 그냥 시트나 뷰 없이 그리셨을 때 이렇게 너무 작게 보인다. 여기 보이는 텍스트는 텍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설정 1.5로 되어 있죠. 이 1.5라는 크기로 그려진 거고요.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미 입력한 값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한번 선택해서 보면 출력 문자가 1.5mm 크기로 그려져 있고, 옆에 있는 축척 영역에 있는 문자를 클릭해 보면 1.5로 그려졌지만 여기 영역 축척이 곱해져서 60배 커진 90으로 화면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로 자동 축척을 자유롭게 이제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고, 이러한 뷰 영역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동 축척의 바탕이 되는 도면 요소가 시트가 있었죠. 시트는 시트 축척을 이렇게 바꿨을 때 자동으로 크기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두 가지 영역 축척을 활용하셔서 자동 축척을 활용하시면 되고, 이 뷰 영역을 그리실 때는 명령행에 NVR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게 되면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번호, 이름, 축척 등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1대60 해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보통 1대100을 많이 쓰시는데 확인을 누르시면 명령행에 지금 종이 사이즈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A3 해서 놓아 보시면 지금 1대100에서 A3만큼의 크기가 나오고, 다시 1대60에서 A3를 하면 1대60 축척에 맞는 A3 크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시트와 같이 크기를 맞추고 싶을 때는 이 종이 사이즈 크기 옵션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뷰 영역은 NVR 명령 통해서 새로 그릴 수 있다는 점과, 삽입해 보시면 새 뷰 영역 여기에도 들어가 있으니 클릭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참조 정의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뷰 영역을 그리게 되면 뷰 영역을 우클릭했을 때 내부 참조 신속 정의, 이 기능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부 참조를 만들고 싶을 때는 항상 이 뷰 영역을 그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부 참조 신속 정의 요거 클릭하시면 도면 요소에
프로젝트 도면 요소 내부 참조 아래 나오게 되죠. 예,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이제 미리 정의를 해둔 것이고, 아래 언더바 1로 돼 있는 것은 방금 새로 한 번 더 정의를 한 거고요. 이 내부 참조는 클릭하셔서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면 뷰 영역의 좌측 하단에 있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내부 참조 도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원본은 좀 밝은 색으로 나오고 참조 도면은 색깔이 약간 죽어있는 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내부 참조는 윈도우마다 끌어다가 놓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원본 영역에 어떤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때마다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반영해 주게 됩니다. 윈도우 간에도 연동이 돼서 원본이 바뀐 것에 대해서 내부 참조 4본이 그것을 반영하게 되죠. 이거 하나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내부 참조 도면을 일괄적으로 베이스 도면으로 활용하실 때 현재 레이어의 색상으로 일괄 변경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특성에 가셔서 내부 참조 색상, 여기서 기본값 말고 밑에 참조 색상 사용,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는 현재 레이어의 색상이 바뀌었을 때 잠시만요. 선택하시고 초록색 이렇게 바로바로 색깔이 일괄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 도면의 색상을 바꾸실 때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참조는 외부 참조와 달리 경로를 신경 쓰지 않고 이 프로젝트 파일 내부에 저장이 되고, 여러 윈도우에 같은 원본에 대한 이제 사본을 생성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축선 그리기 해볼게요. 내부 참조 색상이랑 색상 변경은 이미 했고, 축선 그리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참조 도면을 생성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같은 기본점을 찍어서 복사를 해주시고, 기존에 완성된 도면을 참고해서 축선을 그리는 방식과 이제 일정한 새로운 축선을 그리는 방식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축선을 그리실 때도 기존에 그려진 객체가 있으면 Shift 클릭해서 바로 그 객체의 도면층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Shift 클릭해서 이런 식의 수직의 축선과 수평의 축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간격이 일정하실 때는 그 기본 과정에서 나왔던 MO 명령 통해서 그리실 객체 선택하시고 방향 한번 찍어 주시고, 예를 들어 3000 간격으로 일정하게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다중 옵셋을 사용하셔 가지고 간격을 띄우실 수가 있고, 지금 참조 도면에 보시면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참조 도면을 따라서 그릴 때 무한선 그리는 명령이 XL이었죠. XL 클릭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참조되는 도면에 축선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쓰실 수도 있고, 수평의 축선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려진 축선들 그대로 그릴 때는 참조 도면을 활용해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기준선까지 그려준 다음에 트림으로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잠시만요. 기준 객체 선택하고, 네, 이런 식으로 아래에 있는 참조 도면 축선을 그리는 방법, 무한선을 활용하시고 트림으로 정리해주는 이 방식으로 하나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축렬 그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축렬 그리드 AG 기능은 이제 여러 동영상에서 나와서 이제 익숙하실 텐데, 명령행에 이제 AG라고 입력하시면 되죠. 그리고 설정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은 표현 블록이 축렬 기호로 잘 잡혀 있는데, 사용자분의 화면에서 없음으로 돼 있으시면 옆에 객체 선택 아이콘 누르시고 도면 요소에 가서 블록, 도면 기호, 축렬 기호 이거 클릭해 주시면 설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위에 그렸던 이 축선 하나 가져야 되니까 일단 배치를 한 뒤에, 네, 이게 덜 잘린 부분은 정리를 해 줄게요. 그리고 AG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객체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치수선, 예, 치수 그리드라는 도면층으로 이제 생성을 하기 위해서 다시 AG 하고 객체 잡고 생성하시면, 네, 치수와 버블이 한 번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참조 도면 다시 가져와서, 네, 겹치는데 이제 이 참조 도면을 아래로 보내실 때는 그리기 순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고, 명령어로 하시려면 DR 입력하시면 되고요. 객체 선택하시고 뒤로 하시면 되고, 지금 원본에서는 여기, 예, 축렬 버블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Y축에도 축렬 버블이 없었고, 여기 숫자들을 조절하시려면 지금 정보 태그 개념이 뒤에 이제 또 설명할 텐데, 이 객체에 있는 정보를 표현해주는 객체이고, 지금 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 값이 Y8로 되어 있는데 Y2로 고치겠습니다. 예, 지금 중복해서 들어간 면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연결해주고, 네, Y2로 하고, 마찬가지로 X9도 X2로 설정을 해줄게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참조 도면 참고하셔서 이런 치수선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똑같이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럴 때는 이제 Shift 클릭, 치수 클릭하시면 바로 생성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축렬 버블과 치수 생성하시고 정보값 수정해서 밑에 있는 참조 도면과 동일하게 한번 맞춰 주시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면적선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신 내용을 복사를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아래 기준점 잡고 내리시고, 이 도면의 왼쪽에 있는 이 축선을 Shift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예, 전용 면적 영역선으로 나오게 되죠. 바로 전환을 하신 뒤에 여기 새로 그리는 도면에 와서, 네, 밑에 참조 도면 따라서 그리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기본 교육 때 이제 도면층 하나만 남기고 다 끌 때 단축 명령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네, 지금 네, 모든 도면층 키는 것은 레이 온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으로 오시면 이 왼쪽 화면에 선택한 도면층 외 모드 끄기, 네, 저는 이거를 LOF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LOF 입력하시고 이 면적선만 네, 켜서 예, 나머지 부분은 일단 시간 관계상 복사를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제외 면적 때문에 크기가 약간 다른데 마찬가지로 네, 가져오시면 되고, 예, PS 부분이 들어가는 제외 면적 부분의 레이어도 다르게 분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도면층이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나중에 출력하실 때도 가중치를 이제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면적선에 대해서도 Shift 클릭과 도면층 켜고 끄는 이런 수정하기 명령으로 예,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고, 여기까지 예, 그려진 것을 또 다음 단계로 넘겨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콘크리트 벽 그리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작업하신 거 다시 복사해서 밑으로 내리시고, 참조 도면은 필요에 따라서 일단 네, 지우시고 이제 벽체 그린 것을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워 놓고, 보통 벽체를 그리실 때는 이런 라인 명령어들을 사용하시거나, 그래서 뭐 벽체 200 이런 식으로 띄워 주시거나, 더블 라인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뭔가 트림이나 필렛에서 벽체를 정리하는 것들이 보통의 CAD 작업인데, 아키 디자인에서는 이제 기존에 그려진 참조 객체를 모두 선택해서 사용자선을 한 번에 던지면 더블 라인의 벽체가 한 번에 생성되는 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우선 지금 축선을 한번 잠궈 주시고, 기존에 그려진 면적선을 모두 선택하신 뒤에 도면 요소 탭에 가셔서 사용자선에 보시면 네, 구조 콘크리트 200 이 사용자선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화면에 이렇게 놓으시면 미리 보기 상태의 네, CAD 화면이 표시가 되고, 여기서 모듈폭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에 기본 정의될 때 네, 그려져 있던 200을 150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 폭이 150인 벽이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예, 엔터 치시면 150짜리 벽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기존의 이제 방식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사용자선을 활용하시면 더 빠르게 벽체를 얻으실 수 있고 명령어 사용을 줄이실 수가 있죠. 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조족벽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책에서 보시면 여기 네 곳이 이제 조족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CAD에서 이제 보시면 이 콘크리트 라인으로 표현된 곳을 멀티 조인 명령으로 선을 이어 주시고, 이 부분에 시멘트 벽 블록 4인치 이것을
화면에서 이제 직접 찍어서 그리시면 되고, 불필요한 선들은 이렇게 지워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시멘트 블록 4인치짜리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여러 개의 선을 이을 때 멀티 조인 MJ라고 입력하시고 연결할 부분을 모두 다중 선택을 해서 이 부분들은 콘크리트 블럭이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지워주고, 시멘트 블럭이었죠? 이거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제대로 그렸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 참조 복사해서 가져오시고, 이 그리기 순서 바꿀 때 이 객체 선택하시고 DR 입력하시고 뒤로 빼주시면 참조 도면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쪽 벽이 약간 밑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트림으로 이런 것들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부분도 한번 그려보시면 책이랑 똑같게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마감벽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외부 마감벽 그리기 하고 내부까지 그린 다음에 채팅창 보고 질문 몇 개 보겠습니다. 외부 마감벽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려진 객체를 활용하고, 여기 보시면 스톤코트 이 사용자선을 던져서 바로 그린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콘크리트 벽까지 그린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와서 내리면 되고, 지금 단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복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혼자 하실 때는 이제 이 한 도면에 모든 작업을 이제 적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계에서 쓰였던 사용자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도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 마감 전에 이제 단열재를 한번 그려야겠네요. 보시면 단열재 50, 이 그려진 콘크리트 외곽 라인을 클릭하시고 참조 객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주시고, 단열재에 가셔서 단열재 50짜리 이걸 선택하시고 던져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미리 보기 상태로 들어오죠. 만약에 여기서 대칭하시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로 이제 엔터를 치시면 그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외벽도 동일한 방식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명령어 없이 사용자선 그냥 던져서 계속 그리고 있고요. 지금 북쪽과 남쪽과 서측에 있는 이 세 벽의 마감재는 사용자선에 마감재 들어가시고, 스톤코트 두께 18대 있죠. 이것을 화면에 이제 던지면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미리 보기 상태로 그려졌고, 엔터 치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동쪽에 있는 벽은 석재를 활용할게요. 지금 보시면 석재 T30 이 사용자선을 사용할 것이고, 이 모서리로 오셔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화면에 끌어다 놓으신 다음에 이 모서리를 찍어 주시고, 내려보면 지금 밑에 참조 도면과 다르게 옵셋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만요. 옵셋을 클릭하시고 간격을 20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참조 도면과 같이
단열재로부터 20 간격이 떨어진 채로 석재가 그려지게 되죠. 예, 이 상태에서 이번엔 직접 클릭해서 이 모서리를 찍고 네, 여기까지 찍고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200 그 간격을 실제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220 입력하시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스톤코트 라인도 트림으로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그려지면 이 부분을 미러로 이제 MI 하셔가지고 선택하시고 가운데 축선을 기준으로 네, 지금 미러 적용을 하는데 원본 객체 지우시겠습니까? 했을 때 아니요 하시면 반대편도 똑같이 그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선들은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필렛 사용하셔서 이어주시고 기본 명령어에 대해서는 앞에 기본 과정에서 한번 쭉 훑었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셔서 지금 쓰고 있는 명령어들 적용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외벽 참조 도면과 같이 그릴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부 마감까지 그리고 질문을 받을게요. 네, 클라우드 마크된 이 부분만 내부 마감벽 그려보겠습니다. 네, 침실은 예, 사용자선을 조합해서 그릴 거고요. 먼저 거실, 계단실을 그릴 건데요. 사용자선은 마감재 들어가셔서 마감 단면선 내부 폭이 20짜리 이것을 사용할게요. 클릭하고 화면에 놓으시면 지금 이렇게 반대로 그려질 때는 대칭 M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고요. 지금 이 모듈 폭 자체도 20이 아니라 1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줘야겠네요. 보시면 다시 클릭하시고 놓았을 때 모듈 폭을 변경할 수가 있으세요. 처음에 20으로 정의가 되었다면 이 도면에서는 18로 그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준점 잡고 대칭 옵션이 이제 간격이 맞았죠. 이렇게 해서 내 모서리를 찍어 주시면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새 모서리 찍고 마지막에는 닫기 C를 입력하시면 정리가 되어 있죠.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전에 사용한 그 사용자선 쓰실 때 UL이라고 입력하시면 똑같이 나오죠. 또는 방금 이전 명령이니까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고 이 계단실도 같은 마감선으로 그려줄게요. 큰 선을 그릴 때는 기존 객체들 참조 도면으로 참조 객체로 선택해서 했다면 지금은 모서리를 찍어서 사용자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C 하면 닫아주죠. 가서 닫혀 있고 이렇게 거실과 계단실의 내부 마감을 그린 다음에 다음으로는 욕실에 가셔서 액체 방수 1종, 보호 몰탈, 자기 질탈 이거 예, 사용자선 선택하시고 화면에 끌어다 놓으시면 예, 바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적용할 객체의 모서리점을 찍어 주시면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에는 닫기 해주시면 되고 네, 이제 침실에 오셔가지고 이 내부 마감은 서로 다른 사용자선을 조합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단열재로 가셔서 두께 30짜리 단열재, 간접액이라서 이제 30짜리 선택하시고 화면에 놓으시면 선 객체 변경이라는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단열재 요 30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합할 선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방금 한 번 더 선택하면서 단열재 30은 선택이 된 거고, 네, 그 다음 마감재로 가서 석고 보드 위 벽지 요거 클릭하시면 플러스가 돼서 네, 표시가 되고, 이제 엔터를 치시고 시작점을 찍어 주시면 단열재 30과 석고보드 마감이 이렇게 같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 포인트는 요 밑에 부분에 잡고 대칭 하신 다음에 모서리점 클릭, 다음 모서리점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 벽은 지금 간격이 띄어져 있는데 10만큼 띄어져 있네요. 석고보드 위 벽지 클릭하시고 반대로 넘기신 다음에 옵셋을 이번에는 10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하단에 있는 선까지 내려서 그려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침실의 내부 마감 그려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과정이 워크트리의 사용자선을 찾아서 그리는 방식이었는데, 이 내용이 많아졌을 때 언제 다 찾아서 그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가능한 방법들 좀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자주 쓰시는 사용자선은 사용자선 우클릭 하셔가지고 새 사용자선 그룹 폴더를 하나 만드는 거죠. 네, 이 사용자선 그룹에 방금 자주 쓰는 사용자선들을 이제 옮겨가지고 모아서 이 안에서만 찾아서 쓸 수 있게 하셔도 되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기존의 사용자선을 조합해서 복합적인 벽체를 그리셔도 되고요. 또 이제 카피 트림이라는 명령, 그때 이제 기존에 그려진 도면을 활용할 때 보시면 이런 벽체가 그려진 이제 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CT 입력하시고 자를 경계를 이번에 직사각형으로 선택하시고, 지금 아래에 있는 그려진 직사각형 말고 새로 한번 그려가지고 직사각형을 두 점으로 찍은 다음에 기본점 잡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이만큼의 벽체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사용자선 정의하는 DUL 명령 사용하셔서 벽체 01 이름 정해주시고 이 벽체를 잡는데, 이 가운데 면적선은 그려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기 위해서 Shift 누르고 제외하신 다음에 이 벽체가 그려질 때 기준선, 이것은 이 면적선을 활용해서 두 점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기준선을 한번, 가상의 기준선을 한번 볼게요.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이 윈도우 DWG 안에 새로운 벽체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벽체 1 해서 그리시면 똑같은 벽체가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기존의 도면을 카피 트림으로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사용자선으로 등록해서 쓰실 수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잠시 채팅창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내부 마감 벽체까지 그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을 다시 보시고 싶거나 어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기다리다가 없으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 진행하고 이제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카피 클립. 카피 트림인데요. 잠시만요. 카피 트림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번 나오고, 명령어는 ct를 입력하면 되고요. 카피 트림. 그리고 수정하기에 여기에 있죠. 상호 편집에 ct. 복사 후 자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를 경계를 보통 이제 직사각형을 쓰실 것이고, 경계를 먼저 두 점을 찍어서 영역을 한번 잡아주신 다음에 카피할 기본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사본을 놓아주시면 이렇게 뷰 영역 안에 객체가 그려지는데, 이 뷰 영역도 설정에 들어가시면 뷰 영역 생성 안함 이거 클릭하시고, 경계 객체도 생성 안함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직사각형 두 점 찍고,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하시면 이제 뷰 영역도 생성되지 않았고, 경계 영역은 확인을 해 볼게요. 경계 객체는 생성 안함이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뷰 영역이랑 경계 객체 생성 안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그려진 객체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는 사용자 선으로 등록하시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 기능과 약간 반대되는 기능을 다음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벽체까지 그려봤으니까 여기 이제 문과 창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워주고, 기존에 그렸던 객체를 복사해서 옆에 놓고, 네, 참조 도면도 가져올게요. 네, 이제 블록으로 여기 문을 넣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용할 블록은 여기 워크틀에 가셔서 블록 안에 창호 들어가시고, 여기 900짜리 폭의 문을 클릭하시고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회전 다시 (90도를) 주고, 이 상태에서 기준점 잡고 넣으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는 이 블록은 블록 안에 객체 가리기 지금 객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벽체를 자르지 않고
그냥 가린 상태로 문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벽체를 만약 정리하고 싶다. 이 블록 상태에서는 안 되시고 이 블록 한번 깨고 지금 이 객체 가리기 이 경계를 활용해서 extreme이라는 명령을 활용하면 여기 경계 객체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경계 객체 선택하면 한번 지워 볼게요. 경계 객체를. 그리고 밑에 참조 도면도 한번 지금 지워보고 이런 식으로 경계 객체를 활용해서 벽체를 자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똑같은 원리로 참조 도면 일단 자르고 사각형 하나 그리시고 엑스트림 하셔서 경계 객체 한번 클릭 하면 벽체를 이런 식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이게 동일한 원리로 문 창문 그릴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제 도면층 설정 한 번은 최초로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해서 이 문을 선택해서 그렸을 때 이렇게 자르는 원리가 엑스트림과 유사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객체 가리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객체 가릴 객체 하나 그리신 다음에 와이프 아웃이라고 입력하시고 폴리선 선택하시고 폴리선을 이걸 지울 건지 안 지울 건지 선택하시면 되고, 지울 거면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밑에 객체를 가리고 있는 거죠. 이거와 다르게 그런 식으로 지금 제공된 것이 이 블록에 있는 문들이고요. 이것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문 그리기를 통해서 두 가지 선택 사항인데 어떤 상황에 쓰실 건지, 빠르게 뭔가 가려서 표현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벽체 정리까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과 창문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창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블록에 보시면 슬라이딩 괄호하고 4라고 적혀있죠. 이것을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두 개를 찍어 볼게요. 지금 밑에 하나 찍고 Shift 클릭해서 블록 선택하시면 블록 바로 복사돼서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위치 맞춰서 넣고,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블록에는 객체 가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 관련된 여기에 있는 구체선과 외곽선을 다 넣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빠르게 계획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겠지만 벽체 잘라야 될 때는 객체 가리기 터뜨리거나 여기서 창문 넣기 이 유형에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이 유형에 이제 원하시는 게 없고 사무실 창호를 넣어야겠다, 그럴 때는 엑스트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단 그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요청 있으시면 다시 보여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계단 그리기는 익스텐션 툴 건축에 들어가셔서 계단 요거 클릭하시거나 std 단축 명령 세팅하셨으면 std 입력하시면 되고요. 도면 유형을 평면에 이제
놓고 그 다음에 단면, 인면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평면에 놓고 유형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유형 잡아주시고 칠판 개수는 11개, 디딤판 폭 260. 예. 이 설정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계단 참 다 기본 유형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계단 사이 간격은 지금 이 계단 두 개 사이 간격을 0으로 둔다는 거고 보통은 뭐 한 10cm 뭐 이렇게 주실 수 있겠죠. 그거는 사용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확인. 그리고 계단 그리실 때는 시작점 클릭하시고 계단실 폭 클릭하시고 그 다음 계단실 계단 참 폭을 지금 밑에 참조 도면이 있으니까 바로 찍어 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계단 평면 여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지금 디딤판 폭을 260으로 줬었었죠. 그런 치수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예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을 3칸을 지워서 네, 이런 것들은 참조 도면 활용하셔가지고 똑같은 위치에 놓으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이제 바꿔줘야겠네요. 참조 도면을 깔게 되면 이제 위치를 바로바로 보면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잡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 평면 한번 정리해 보시고 5월에 있을 계단 단면도 그때 이제 단면도 전체 그릴 때 계단의 이 단면 기능을 활용해서 단면도 작성하는 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5월 교육도 네, 뒤에 안내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계단까지 표현을 하시고 그 다음 위생기구의 배치 세면기, 양변기 이런 것들을 블록으로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위생기구 배치하는 것과 해치 넣는 거 이것도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은 다 이제 정보 블록 활용하는 일반 블록과 정보 블록들 활용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까지 그린 것도 다시 가져와서 네, 해치를 넣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그 위치를 잡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서 레이어를 일부 끄고 네, 참조 도면도 한번 가져오고 지금 위생기구는 이제 여기 보시면 블록에 화장실에 가시면 세면기부터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거 보실 때는 오른쪽 클릭해서 도면 요소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요소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면기 반원형 요거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네, 하나 여기 똑같은 위치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양변기도 하나 클릭하셔가지고 하시고 지금 보시면 이 블록들 이 블록도 선택할 때 Shift 클릭하시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블록 기준점 바꿀 때 블록 삽입 기준점 편집 요거 쓰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하시려면 객체 잡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되고 기존에 잡혀 있는 애를 X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밑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밑에 표시가 됐죠. 축적 기준점과 블록 삽입 기준점이 같이 아래로 수정이 됐고 이거 다시 하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끌어다 놓을 때 그 기준점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참조 하나 지우고 이 상태에서 기존에 만약에 그려져 있는 해치를 그대로 가져올 때도 Shift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 한번 해치 넣으실 때 해치 더블 클릭하시면 해치 에디트 이 명령 칠 필요 없이 바로 편집 상태가 되는데, 때로는 이제 화장실의 어떤 타일의 기준선은 어떤 벽체로부터 출발하고 싶으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클릭하여 새 원점을 설정, 요거 기능 쓰시면 되고, 이거 클릭하신 뒤에 모서리점 하나 잡아주시고 확인 누르면 이 점을 기준으로 타일이 이제 출발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요 옵션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유형을 사용자 정의로 두고 출력 간격을 3.333으로 뒀는데, 이게 지금 배경이 되는 뷰 영역이 축척이 60이에요. 60 곱하기 이 값 하면 실제로는 200 간격 두기가 돼서, 이 도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라인이 있죠. 이걸 200을 옵셋을 해 볼게요. 네, 200 곱하기 200의 바닥 타일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 간격 두기 하실 때 유형 사용자 정의 하셔가지고 이 값, 만약에 지금 뷰 영역을 쓰지 않았으면 이 값을 200으로 두시면 될 거예요. 네, 뷰 영역을 썼으면 이 값 곱하기 뷰 영역 축척해서 네, 실제 몇 밀리미터인지 계산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네, 이 해치를 넣으셨을 때 연관이 되어 있으면 경계가 바뀌었을 때 같이 따라갑니다. 해치가. 근데 이 연관을 해제하시면 경계를 수정했을 때 해치는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연관을 체크하셔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근데 분리해서 써야 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차이를 두셔가지고 쓰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실명 도면명 넣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지금 예제 파일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블록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제일 먼저 보여드릴 게 이 블록으로 교체할 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블록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도면 기호, 실정보 이름 패턴 번호 이 면적 쓸 건데, 기존에 있는 정보 블록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교체할 블록 범위 단일로 해주시면 블록이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블록을 바꿀 수가 있고, 이 실에 대한 이름과 패턴 번호 면적을 나타내는 정보 블록을 활용해서 각 실에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몇 개만 예를 들어서 클릭한 뒤에 실정보 이름 패턴 번호 면적을 나타내는 것을 넣었죠. 지금 같은 이름으로 나온 이유가 아까 Shift 클릭하면서 똑같은 걸 그렸었는데, 지금 여기 옆에 도면을 참고해서 입력해 주면 돼요. 다 침실로 되어 있네요. 잠시만요. 원본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용도실로 되어 있고 침실, 거실이죠. 이미 생성한 정보 블럭에 정보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냥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엔터 하시면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정보값도 바뀌게 되죠. 이것도 예를 들어 침실2라고 하면
이 정보값도 바뀌어 있고요. 네. 워크트리의 정보 블럭 객체 선택해서 던져서 표현하시고 내용 수정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도면명 기호 이러한 도면명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놓으시면 네, 바로 이 지금 뷰가 가진 이름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블럭이 하나 생성이 됐죠. 이거 하나 복사해 가지고 깨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건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정보가 있는 정보 태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그는 뷰 이름을 표현하는 정보 태그이고 정보값은 네, 이 툴팁에 나오죠. 평면도 2, 3층. 이것은 지금 뷰 영역에 있는 이름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이 정보 태그에 뷰 영역 정보에 네, 뷰 이름 사이즈를 조절한 뒤에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이 영역 안에 있으면 이 뷰의 이름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죠. 뷰 축척 끌어다 놓으시면 1:60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뒤에 이제 시트 배치하는 것을 해볼게요. 이제 출력하실 때 종이 사이즈가 정의된 시트를 활용하시면 되고 이 시트를 활용하시면 연속 출력하시거나 네, PDF 또는 시트 내보내기 세움터용으로 쓰실 때 이 시트를 활용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까지 그렸다 하고 놓으신 뒤에 좌측에 도면 요소 가셔서 시트에 여기 사무실 시트를 이제 등록하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1:100의 시트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여백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시는데 1:60으로 조정을 하시고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시트는 이제 시트 축척 입력하면 거기 맞춰서 자동으로 크기가 맞춰지죠. 이 뷰도 네, 클릭하셔가지고 2점 잡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시트는 지금 특성에 가보시면 시트 이름 자체가 뷰 영역의 이름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뷰가 가진 이름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값을 달리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뷰랑 시트랑 달리 할 수가 있죠. 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또 벽체 그린 뒤에 문 그리기부터 시트 배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작업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완성된 도면을 내부 참조로 한번 정의를 해서 베이스 도면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색깔을 바꿨었죠. 그것들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었던 작업의 시작에 있어서는 뷰 영역을 그리셔서 자동 축척 동작과 내부 참조 정의를 쉽게 할 수 있게끔 바탕 하나 그리시면 되고, 그리고 참조할 도면을 가져오셔가지고 뷰 영역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부 참조 정의하시면 되고, 내부 참조를 생성하셔서 특성창에서 참조 색상 사용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선들의 색상을 변경하시면 되고, 이제 참조 도면을 깔고 그 위에 축선을 그대로 그리신다거나 아니면 MO 명령 쳐가지고 일정한 간격의 새로운 축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AG 명령을 통해서 축선을 선택하시면 치수와 버블이 한 번에 생성이 될 수 있었고요.
면적선을 미리 다른 프로젝트에서 또는 완성된 도면에서 가져와서 깔아놓고 이것을 참조 객체로 활용해서 사용자선을 던진 다음에 더블 라인의 콘크리트 벽을 그렸습니다. 콘크리트 외곽 벽들 활용하시거나 이제 내부의 일부 수정할 조적벽은 멀티 조인으로 닫아주고 4인치 조적벽 PS 부분에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외곽선 모두 클릭해서 외벽 단열재 50짜리 화면에 던지는 방식으로 한 번에 생성을 했었습니다. 외부 마감벽도 마찬가지로 단열재 참조 객체로 활용해가지고 그렸었고, 내부 마감은 조합해서 사용자선 2개 조합해서 찜실 내부 마감 그린 게 있었고, 나머지는 기존에 등록된 사용자선 활용해서 바로바로 모서리 찍어서 표현했었고요. 간격 옵션 주실 때는 옵셋 옵션 사용하시고, 대칭 옵션 하면 반대편 벽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문 그리기 하실 때는 등록된 블록을 활용하시는데, 엑스트림을 하시면 벽체를 끊어낼 수가 있었고, 같은 원리로 익스텐션 툴에 건축에서 문 그리기랑 창문 그리기 벽체 도면치 설정하시면 바로 끊어서 넣을 수 있는 기능 참고해 주시고, 계단 그리기는 이 유형에서 한 번에 생성해 놓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했었죠. 단면도 과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위생기구나 실명, 도면명 넣을 때는 블록 활용해서 바로바로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그리신 다음에 시트 놓으시고 시트 축적 입력해서 이 여백이 적절한 즉 판단하셔가지고 해당 시트를 여러 개 놓으시면 이제 연속 출력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아실 거고요. 시트별로 분리해서 DWG 저장도 가능하시고요. 여기까지 이제 한번 쭉 보았고, 이제 채팅창 보면서 다시 보고 싶은 기능도 한번 다시 보고 다음 안내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감재 조합할 때 요거 이제 그릴 때였는데요. 요거 한번 복사해서 가져오고, 그러니까 여기 등록된 사용자선을 단열재 50, 다른 것도 마찬가지시고요. 예를 들어 이거 하나 클릭해서 화면에 넣으시면 밑에 보면 옵션이 있습니다. 선 객체 변경, 이걸 클릭하셔야 이제 조합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열재 T30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할 또 다른 선을 이제 마감재에서 내부 이렇게 되면 이제 단열재 플러스 마감 단면선 내부, 원래는 이제 석고보드였죠. 여기까지 하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시작점 나오죠. 지금 이 단열재 라인 위에 선이 하나 더 그려졌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50 클릭하시고 선 객체 변경, 여기서 단열재 선택하시고 속보드 위 벽지 요 클릭하시면 완성이 되고, 여기서 더 조합하시려면 예를 들어 지금은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더 조합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고 만약에 엔터, 그럼 그만큼의 조합된 선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건 타일이고 속고보드고 단열재죠.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합도 이제 뭔가 단계가 많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피 트림해서 한 번에 새로운 사용자선 등록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DUL 입력하셔서 세 개만 지정하시면 바로 새로운 사용자선이 나오니까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되고,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초보 탈출 영상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면 하나 그리시고 이것을 이제 다른 직원한테 요 참고해서 그려라고 넘기고 싶으시면 사용자 도면으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작업 내부에서 활용하실 때는 뷰 영역 우클릭해서 내부 참조로 쓰시라고 했지만, 이제 외부로 넘기거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실 때 사용자 도면 DUD죠. DUD 하신 다음에 객체 모두 잡으시고 뭐 참조 도면 1 해서 기준점 하나 잡아주시고 이렇게 등록하시면 사용자 도면 아래 하나 생기죠. 이 사용자 도면은 파일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서 파일 용량과 무관하고요. 여기 보시면 폴더 위치 열기 해보시면 PC에 저장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예, C 드라이브 마이다스 유저 드로잉 안에 있죠. 이 경로를 네트워크 폴더로 만약에 설정하시면 다른 모든 작업자들이 똑같이 네트워크 폴더로 지정하셨을 때 동일한 사용자 도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걸 열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부 참조는 이 프로젝트 밖으로 넘어가면 새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경로가 없어서 장점도 있지만 그 프로젝트를 넘어가서는 새로 한번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부 참조로 정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참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이걸 복사해서 이 프로젝트 파일 말고 다른 거에 붙여 넣으시면 뷰 영역은 폴리선으로 그냥 붙을 거고 정의 없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클릭해서 내부 참조로 한번 지정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싫으시면 이제 외부 참조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다음 주에 4월 28일이죠. 화요일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질문이 있네요. 사용자선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여기 삭제 질문 더 하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윈도우 도면 요소는 현재 이 윈도우에서 사용 중인 도면 요소로 보시면 되고, 사실 그 도면 요소를 다른 윈도우에서 쓰실 때 이 등록 작업이 필요하게 되죠. 지금 윈도우를 넘어가니까 이 사용자선이 내용이 없어졌잖아요. 평면도 작성에 들어가시면 사용자선이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우클릭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기존에 많이 배치된 거에서 들어가면 이제 찾기가 힘들다. 그거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 뭐 특정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얘를 지금 해서 여기 검색하신 다음에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자주 쓰는 그룹으로 몰아서 두시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찾는 것은 이제 검색하시거나 새 사용자선 여기서 찾아서 하시는 것을 한번 제안 드리고, 도면 요소 이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우클릭해서 삭제 해주시면 될 거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28일 화요일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보시면 화요일 되면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네, 화요일에 여기 그냥 64비트 네, 이거 최신 버전으로 화요일에 받으실 수가 있고, 아니면 자료실에 보시면 여기 날짜별로 네, 기록이 되어 있는데 R4 버전이 올라올 겁니다. 그거 받아서 적용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IRX도 10.0 버전 나오고요. 그 업데이트 내용은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운 기능 네,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사용자 카페 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 어떤 내용이 되는지 쭉 확인해 주시고 화요일에 꼭 업데이트 해 주시고요. 예, 잠시만요. 예. 네, 유튜브에 오늘 내용도 올라갈 거고요. 지금 기본 과정 내용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카페 보시면 전체 글 다시 보기 영상 예, 여기 있죠. 기본 교육 네, 이미 올라와 있고, 여기 기본 교육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네, 들어가고 여기 댓글 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타임코드가 다 있으세요. 그래서 잠시 요거 소리를 끄고, 뭐 다중결합 부분 알고 싶다 이거 클릭하시면 다중결합 얘기하는 부분으로 바로 시간이 이동해서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무과정 오늘 평면도 그린 것도 이런 정리를 통해서 자막도 좀 넣고 해서 다시 올려 드릴게요. 예, 드로잉도 같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네요. 이제 한창 업무 보실 때인데 또 이렇게 2시에 시작하게 돼서 5월에는 4시에 시작하는 강의로 또 네, 새로 단면도 그리기 5월 13일과 2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도 그리기에서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좀 새롭게 알게 된 기능도 있고요. 예, 지금 다시 보기 하시면서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저희 이제 1대1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예, 방송 이제 이후에 뭔가 궁금한 사항 1대1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교육은 5월 13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